근데 오늘 우리 돈독이들 표정이 왜 이렇게 다들 슬퍼 보여? 혹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늘 가던 단골 편의점이 점포정리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봤어? 잠깐 그 묘한 기분, 그냥 기분 탓이 아니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단순히 요즘 경기가 안 좋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말이야,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 예전에는 성실한 하면 장사가 됐거든.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 문 닫고 손님한테 머리 숙이면 돈이 벌렸어.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장님들부터 제일 먼저 짐을 싸고 있어. 성실함이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도구 되는 시대가 온 거야. 장사가 되는 공식, 돈이 벌리는 규칙이 아예 뿌리째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우리 돈독이들은 아직도 20년 전 그 규칙만 붙잡고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오늘 우리 돈독이들의 소중한 그 피 같은 돈 10원 한 장이라도 잃지 않게 하려고 작정하고 나왔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업종 21가지. 그리고 왜 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는지 경제학적으로 뼈를 아주 가루가 되도록 때려줄게.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독이들의 수억 원이 1년 만에 빵원이 될 수도 있어. 지금부터 지옥행 급행열차 리스트 싹 공개한다. 끝까지 안 들으면 진짜 나중에 바지끄댕이 잡고 울어도 소용없어. 1번, 돈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업종이야. 기술이라는 놈한테 밥그릇을 통째로 뺏긴 업종들이지. 아무리 30년 동안 외계 인생 걸어온 달인이어도 소용없어. 인공지능이랑 스마트폰이 형님, 이제 퇴근하세요라고 말하면 짐 싸야 하는 거야. 먼저 동네 사진관 사장님들 이야기부터 해보자. 우리 돈독이들 사진 찍으러 사진관 가본 게 언제야? 예전엔 사장님이 조명 딱 켜고 반사판 대주고 자 웃으세요 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점 하나하나 지워주는 게 엄청난 기술이었지. 한 장에 2만 원씩 받고 하루에 10명만 찍어도 월 매출 600만 원이었어. 임대료 빼면 꽤 쏠쏠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스마트폰 꺼내서 셀카 찍고 1초 만에 배경 지워주는 어플 쓰면 끝이야. 심지어 AI가 내 얼굴을 알아서 보정해주고 정장까지 입혀주네? 가격은 0원, 속도는 5분. 이제 관공서나 취업 사이트도 폰으로 찍은 사진도 규격만 맞으면 오케이라고 하네? 이건 사장님이 게을러서 망한 게 아니야. 사장님의 그 정교한 포토샵 기술보다 AI 알고리즘이 더 빠르고 싸고 정확해졌기 때문이야. 기술이 숙련공의 가치를 무료 서비스로 바꿔버린 거지. 그리고 정말 신박한 거, 동네 카센터랑 주유소야. 돈독이들 전기차 지나가는 거 봤지? 전기차는 엔진이 없어. 엔진이 없으니 엔진 오일도 안 갈고 타이밍 벨트도 없어. 브레이크 패드도 회생기동 때문에 10만 킬로를 타도 멀쩡해. 30년 동안 엔진 뜯어온 사장님의 노하우가 전기차 앞에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진 거야. 수리하려면 노트북 연결해서 코딩해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권한은 대기업이 꽉 쥐고 있어. 주유소는 또 어떻고? 전기차는 집에서 충전하지 주유소 안 가. 기름 리터당 100원 남기던 주유소가 전기 충전기 들여놓으려면 억 단위로 깨지는데 충전 마진은 껌값이야. 기술이 에너지 체계를 바꾸면서 전통적인 거점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지. 사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무서운 게 뒤에 숨어 있어. 바로 자율주행이라는 놈이야. 요즘 뉴스 보면 자율주행차 이야기 맨날 나오지? 근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고도의 기술을 굴리려면 내연기관차로는 한계가 있어. 전기 신호로 0.001초 만에 척척 움직여야 하는 자율주행은 결국 전기차라는 몸통이 필수거든. 즉,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는 건 도로위가 전부 전기차로 도배된다는 뜻이야. 자, 그럼 아까 말한 카센터 사장님은 어떻게 될까? 지금도 엔진 오일 안 갈아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앞으론 차가 고장나도 사장님한테 안 가. 자율주행차는 움직이는 거대한 컴퓨터잖아? 사고가 나거나 부품이 닳기도 전에 중앙 서버에서 어이, 7번 바퀴 시스템 오류야. 서비스 센터로 직행해 라고 차한테 직접 명령을 내려버려. 사장님이 개입할 틈이 아예 사라지는 거지. 주유소는 더 처참해. 자율주행 전기차는 기름 넣을 필요도 없지만 심지어 사람이 직접 충전하러 갈 필요도 없어. 밤사이에 차가 알아서 무인 충전소로 이동해서 밥 먹고 돌아오거든. 그럼 길목 좋은 곳에 딱 버티고 있던 주유소 사장님들은 그냥 투명인간 취급받는 거야. 단순히 엔진이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야.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카센터와 주유소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 삶의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지.
기술이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걸 넘어 아예 이동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돈독이들 이래도 태평하게 있을 거야? 세상은 형님들이 마음 준비할 시간 따위 안 기다려두나니까? 이번 돈이 들어와도 새 나가는 업종이야. 두 번째 그룹은 진짜 눈물 없이 못 듣는, 벌어도 남는 게 없는 업종이지. 겉으로 보기엔 손님도 있고 매출도 빵빵한 것 같은데 정작 사장님은 편의점 알바보다 못 버는 곳들이지. 여기서 퇴직자들의 로망, 치킨집이 등판해. 우리 돈독이들 치킨 2만 원 넘는다고 욕하지? 근데 사장님 계산기 좀 같이 보자고. 닭 한 마리에 7,000원, 기름값, 파우더, 치킨무, 소스, 박스. 원가만 10,000원이야.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떼고 배달비, 임대료 내고 부가세 내고 나면 한 마리 팔아서 사장님 손에 2,000원 남으면 양반이야. 하루에 50마리 튀기면 10만 원 벌지. 근데 그거 튀기느라 하루 14시간을 기름 쏟아 빼서 땀 흘려야 해.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50마리씩 팔면 300만 원 벌거든? 근데 인건비 계산하면 시급 5,000원도 안 돼. 이게 장사야 봉사활동이야? 심지어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와 비슷할 정도로 치킨집이 많아. 옆집도 치킨, 뒷집도 치킨인데 여기서 가격을 올릴 수 있어? 못 올려. 비용은 좀비처럼 계속 올라오는데 매출은 천장에 막혀 있으니 사장님은 서서히 말라 죽는 거야. 그 다음은 카페랑 분식집이야. 우아하게 커피향 맡으면서 일해야지 했던 우리 돈독이들 현실은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얼음 갈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 온다. 특히 요즘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얼마나 독한지 알아? 형님 가게 바로 옆에 1,500원짜리 커피집 들어오는 순간 형님의 그 감성은 박살나는 거야. 원두값이랑 우유값은 계속 오르는데 옆집이 1,500원에 파니까 형님은 2,000원도 못 받아. 분식집도 그래. 밀가루값, 고춧가루값은 천정부지로 뛰는데 학생들 상대로 5,000원 이상 받기 힘들지. 결국 사장님이 자기 몸을 갈아 넣어 인건비를 아끼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 여기에 세탁소랑 퀵서비스, 화물 운송도 똑같아. 전기세, 수도세, 기름값, 보험료 이런 고정비는 매년 미친 듯이 올라. 근데 세탁비 1,000원 올리면 손님 뚝 끊겨. 퀵서비스나 화물은 어때? 플랫폼 수수료 떼고 나면 기름값도 안 남는 경우가 수두룩해. 위험은 내가 다 감수하고 이익은 플랫폼이 다 가져가는 구조지.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타이어만 닳고 통장은 텅 비어가는 마법. 이게 바로 돈이 들어와도 새 나가는 산업의 비극이야. 3번, 돈이 다른 선택지로 빠져나간 업종이야. 가장 대표적인 게 동네 옷가게야. 우리 돈독이들 최근에 길 가다 옷 산 적 있어? 아마 다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주문했을걸? 특히 요즘 알리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티셔츠 한 장에 3,000원인데 집 앞까지 무료로 배송해줘. 동네 옷가게 사장님이 동대문에서 떼오는 도매가보다 알리 판매가가 더 싸.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옷을 안 입는 게 아니야. 옷을 사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형님만 길목에서 손님 기다리고 있으니 망하는 거야. 헬스장이랑 키즈 카페도 조심해야 해. 예전엔 몸 만들려면 무조건 헬스장 등록했지? 지금은 유튜브에 홈트 영상이 널렸어. 덤벨 몇 개 사다 놓으면 거기가 바로 1인 헬스장이야. 굳이 1인 PT도 잘 안 받아. 키즈 카페도 그래. 애 하나 데리고 가서 음료 마시고 주차비 내면 5만 원이 우스워. 요즘 부모들 지갑 얇아지니까 무료 실내 놀이터 찾거나 집에서 노는 법 공유해. 소비의 물줄기가 가성비와 디지털로 흘러가는데 형님은 아직도 비싼 임대료 내면서 넓은 매장 지키고 있으면 고기가 잡히겠냐고. 여기에 DVD 판매점, 대여점이나 동네 서점은 말할 것도 없지. 넷플릭스 하나면 전 세계 영화가 내 손 안에 있고 전자책으로 1분 만에 책 내려다 보는데 누가 무겁게 종이책 사고 CD를 사겠어? 이건 사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방식의 돈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것뿐이지. 습관의 변화는 파도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어. 파도를 타지 못하면 휩쓸려 가는 거야. 그 다음은 노래방이랑 동네 PC방이야. 예전엔 PC방 사양이 곧 권력이었지? 근데 지금 우리 돈독이들 집에 있는 컴퓨터 봐봐. 그래픽카드가 웬만한 PC방보다 좋아. 굳이 돈 내고 옆 사람 라면 냄새 맡으며 게임하러 가겠어? 노래방도 마찬가지야. 블루투스 마이크 하나면 거실이 바로 공연장인데 좁고 키키한 노래방에 갈 이유가 사라진 거지. 공간을 대여해주던 비즈니스가 개인 장비의 고성능화 때문에 설 자리를 잃은 거야.
여기에 인쇄소도 추가해볼까? 명함이나 전단지 만들려면 무조건 인쇄소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했지? 지금은 미리 캔버스나 캔마 같은 툴로 초등학생도 5분 만에 디자인하고 PDF로 저장해버려. 종이에 인쇄하는 것보다 태블릿으로 보여주는 게 더 세련된 시대가 됐거든. 기술이 물리적인 종이를 디지털 파일로 대체하면서 인쇄소라는 산업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야. 돈독이들이 인쇄기를 더 좋은 걸로 바꾼다고 손님이 올까? 아니, 손님들은 이제 종이 자체를 거의 안 써. 4번 구조붕괴가 만든 도미노 연쇄 몰락 업종. 네 번째 그룹은 진짜 억울한 분들이야. 자기는 자기 일 성실하게 잘했어. 근데 옆 산업이 무너지니까 같이 끌려 내려가는 연쇄 몰락 그룹이지. 먼저 학원과 주변 인쇄소나 교재업체들 봐봐. 저출산 때문에 애들이 없어서 학원이 문을 닫지? 그럼 거기 납품하던 인쇄소는 어떻게 되겠어? 책 찍을 일이 없는데 학원이 망하니까 거기 간식 배달하던 분식집도 망하고 애들 실어 나르던 학원 버스 업체도 망해.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속한 생태계 자체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이랑 인테리어, 가구점이야. 금리 오르고 집값 비싸니까 거래가 뚝 끊겼지. 부동산 사장님들은 지금 한 달에 계약서 한 장 못 쓰는 날이 허다해. 근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 이사를 안 가면 집을 안 고쳐. 인테리어를 안 하면 가구를 안 사. 건설 부동산 인테리어 가구는 하나의 사슬로 묶여 있어. 맨 앞에 건설이랑 부동산이 얼어붙으니까 뒤에 있는 인테리어 사장님, 가구점 사장님들은 가만히 앉아서 벼락 맞은 꼴이 된 거야. 여기에 간판 제작소도 추가해볼까? 새로 여는 가게가 있어야 간판을 만들 거 아냐? 지금은 새로 생기는 가게보다 문 닫는 가게가 훨씬 많아. 폐업 정리업체는 호황인데 간판집은 일감이 없어. 독립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일존형 산업들의 비극이지. 내가 아무리 간판을 예쁘게 잘 만들어도 장사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뼈 중에 뼈를 때리는 구간이야. 앞서 말한 업종들은 차라리 눈에 띄게 무너지게 하도 하지. 지금 말할 이 업종들은 아주 조용히 사장님들 영혼까지 쏙 빼가면서 말려 죽이는 곳들이야. 5번, 내 목줄을 플랫폼에 통째로 넘겨버리는 업종이야. 이 업종들은 사실 손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일은 형님이 하는데 결정은 남이 한다는 거야. 사장님인데 사장님이 아니야. 내 가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먼저 배달 음식점 하는 사장님들 봐봐. 주방불이 꺼질 틈이 없어. 띵동 소리는 하루 종일 들리고 주문은 미친 듯이 들어오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야. 왜일까? 가격은 플랫폼이 정해주고 쿠폰도 강제로 발행해야 해. 그리고 우리 가게가 손님 눈에 띌지 말지는 알고리즘님이 결정하거든. 억지로 상단에 끌어올리려면 광고비를 내야 해. 수수료? 플랫폼이 오늘부터 올리게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야 해. 사장님은 그냥 주방에서 음식만 만드는 로봇이 된 거야. 배달앱 끊으면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니까 무서워서 못 끊지? 이건 사업이 아니라 플랫폼에 고용된 직원인 거야. 대리운전 하시는 기사님들도 똑같아. 밤새 잠 못 자고 콜 받으러 뛰어다니지? 근데 어디로 갈지, 얼마를 받을지, 어떤 손님을 태울지 기사님이 정해? 아니, 앱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 위험한 사고 책임, 평점 관리, 진상 손님 응대는 다 기사님 몫인데 수수료 떼어가고 규칙 만드는 건 저 위에 계신 플랫폼님이야. 이건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아니라 선택권 일도 없는 디지털 노예나 다름없어. 소형 숙박업 하시는 분들도 요즘 피눈물 흘려. 방 깨끗하게 치우고 후기 관리 열심히 하면 뭐해? 어느 날 갑자기 예약이 뚝 끊겨. 왜 그런지 물어보니 상단에 올리려면 광고비를 내야 한다나 뭐라나. 내 돈을 내서 돈을 벌어야 한다니. 가격 좀 올리려니 검색 결과에서 사라질까봐 겁나고 내리자니 청소비도 안 남고. 주인은 건물만 지키고 있고 목줄은 플랫폼이 꽉 쥐고 흔드는 격이지. 마지막으로 온라인 셀러 형님들, 물건 직접 떼오고 재고 관리하고 밤새 고객 문의 답변 달아주느라 눈이 침침하지? 근데 형님 상품이 몇 페이지에 나올지는 형님이 정하는 게 아니야. 플랫폼이 정책 한 번 쓱 바꾸면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건 일도 아니야. 게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노출시키려면 광고비 엄청 써야 해. 광고비가 제품 판매한 돈보다 더 많이 나와서 적자인 경우도 많아. 클릭을 할 때마다 돈이 나가는 구조라서 매출이 없어도
무조건 돈이 빠져나가거든. 이건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짜놓은 판에서 살아남기 게임하는 거야.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기술에 밀린 것도 아니고 손님이 사라진 것도 아니야. 문제는 결정권을 남한테 줘버렸다는 거야. 일은 죽어라 내가 하는데 판은 남이 짜고 돈도 남이 더 많이 가져가. 이 구조에서 버는 돈은 내 미래를 위한 성장 자금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유지비일 뿐이야. 그래서 이 업종들은 갑자기 쾅하고 망하지 않아. 아주 천천히 조용히 말라 죽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플랫폼 배만 불려주고 사장님들은 적자가 나는 일도 허다하지.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퀭한 내 모습을 보면서 이 질문만 남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은 게 하나도 없지? 자, 우리 돈독이들 오늘 아주 독하게 21개 업종 싹 털어줬는데 마음이 좀 어때? 가슴 철렁한 돈독이들 많지? 근데 돈독이들 내가 겁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인 거야. 그 소중한 퇴직금 20년 동안 상사 눈치 보며 모은 그 피 같은 돈을 이런 위험한 곳에 냅다 던지기 전에 멈췄잖아. 지금 대한민국은 장사의 판이 바뀌고 있어. 뉴스에서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고라고 떠드는 거. 이제 왜 그런지 알겠지? 형님 스스로 공부하고 대비해야 해.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돈독이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4가지만 딱 자문해봐. 첫째, 내가 없어도 기계가 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은가? 형님이 30년 동안 배운 기술이 스마트폰 어플 하나 키오스크 한 대한테 밀린다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그냥 노동이야. 기계가 못하는 한 끗의 감동이나 디테일이 있는지 냉정하게 봐봐. 둘째, 물가가 오를 때 손님 눈치 안 보고 가격표를 고칠 수 있는가? 치킨값 1,000원 올린다고 손님이 안 먹어 하고 옆집으로 도망간다면 그건 형님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전쟁터에서 총알바지 하고 있는 거야. 가격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 눈치만 보는지 알아봐야 해. 셋째, 사람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할 만큼 절실한 서비스인가? 영화관 안 가도 넷플릭스 보면 되고 헬스장 안 가도 집에서 홈트하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귀찮아도 이건 꼭 여기서 해야 해 라고 할 만큼 형님만의 독보적인 필살기가 있는지 생각해봐.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서비스는 망하기 쉬워. 넷째, 옆집 사장님이 망할 때 나도 같이 한강 가야 하는 구조인가? 부동산 안 된다고 인테리어 망하고 학원 줄어든다고 인쇄소 망하는 건 내 목줄을 남이 쥐고 있는 거야. 남이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는 도미노가 아니라 혼자서도 꿋꿋이 서 있을 수 있는 독립적인 힘이 있는지 꼭 따져봐야 해. 다섯째, 플랫폼 배만 불려주지 않고 진짜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있는가? 하루 종일 주문 벨소리에 치여서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정작 월말에 정산해보면 어라? 나 이번 달에 뭐 한 거지? 싶을 때 있지? 그건 형님이 장사를 한 게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공룡한테 먹이를 대신 잡아다 둔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닭을 튀기고 밤새 대리운전을 뛰어도 수수료 떼이고 광고비 내고 플랫폼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노예라고. 플랫폼이 정책 하나 바꾸면 내 매출이 반토막하는 구조라면 그건 형님 가게가 아니라 플랫폼의 임시 매장일 뿐이야. 일은 내가 죽어라 하는데 돈은 남이 다 가져가는 이 억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평생 남이 배만 불려주다 끝날 일인지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봐야 해. 내 땀의 가치를 플랫폼이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나만의 채널이나 나만의 단골이 있는지 그거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마. 이 중에 하나라도 글쎄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업은 시작도 하지 마. 오늘 내용이 뼈 때리게 유익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팍팍 눌러줘. 우리 돈독이들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나랑 같이 맛있는 고기 뜯는 그날까지 나 돈독이가 계속해서 알려줄게.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남자고. 멍?